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의 특성화고인 영남공고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이해연수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학부모 강의에 대한 어,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8월 말에 1학년 그리고 2, 3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본 강의를 진행했고요. 본 강의의 목적은 우리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이제 제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제 사례와 그리고 제 주변 동기들의 사례를 빗대어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물론 주제가 중소기업 이해 연수였고 저는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도 어떠한 선취업 후진업의 측면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최대한 조사를 하고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소속이 S전자이긴 해서 대기업이지만 좀 매칭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서 모든 직장인들이 모든은 아니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대기업 혹은 공기업을 목표로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즉 제 주변 사례에서 뭐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렇게 점프업을 해서 시기가 잘 맞아 대기업에 경력으로 입사하는 혹은 공기업에 경력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강의 자리에서 설명하려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본 PPT는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굉장히 압축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혹은 특성화고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목차는 이제 자기소개 그리고 선취업 후진학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제가 특성화고 출신이고 나름 11년 이후의 모습인 거죠. 즉 특성화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11년 뒤에 자녀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과 친근감, 그러니까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했고요. 그 다음에 선취업과 후진학에 대해서 각각 30분 혹은 30분에서 45분 동안의 설명을 진행했었습니다. 강사를 소개하면 제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이와 마이스터고 1기 졸업, 그 이후에 S전자 고졸 특채 입사, 그리고 여기 11년차 근무 중, 사업부 11년차 근무 중, 그리고 아주대학교 재직자 전형 1기로 졸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TV에 출연했었다. 강의 목표입니다. 시대를 읽고 흐름을 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부부가 되기 위해 바빠야 합니다. 강의 목표는 이제 부모님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강의를 듣고 강의장을 나갈 때 이러한 생각을 머릿속 혹은 가슴속에 품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대를 읽고 흐름을 타야 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 바빠야 한다. 이 두 가지였고요.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삼아서 제 사례와 덧붙여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특성화고에 입학한 것부터 제 자기소개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수원 하이텍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아버지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안으로 제가 뭐 인문계고를 갈 성적이 됐지만 왜 애매하게 뭐 인서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굉장히 저 혼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즉 뭐 공부에 대한 재능이 없었고 그에 반해 제가 로봇이나 뭐 프라모델 조립 쪽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걸 보고 아버지가 마침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한다, 마이스터고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라는 것을 라디오에서 듣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저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방으로 불러서 대화하는 모습에 저도 흔쾌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승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1학년 때 삼성전자에 합격을 했죠. 그때 지원 자격이 성적 상위 30%였습니다. 그래서 5급 특채로 이제 뭐 GSAT, 우리 삼성 입사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때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능 경기대회 입상을 합니다. 모바일 로보틱스 직종으로 이제 지방대회 1위, 경기도에서 1위, 그리고 전국대회 3위입니다. 이 종목은 2인 1조였고
저와 같은 팀을 이뤘던 친구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팀을 이뤄서 그 친구의 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 좋게 대회에서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TV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당시 마이스터고라는 제도가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아마 지상파에다가 이런 방송을 다큐를 좀 촬영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인식을 바뀔 수 있도록 좀 인식을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무엇에 대해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던 것 같고 제가 그 당시 전국의 마이스터고가 21개였는데 운이 좋게 제가 선출이 돼서 제 이야기를 저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20분 동안 방송에 출연 S전자에 입사를 했고요. 가전사업부 쪽에서 이제 개발자, 전기 전자 관련된 제품 개발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군대 다녀오고 복직을 한 이후에 마침 그때 아주대학교, 저희 회사 근처죠. 아주대학교에서 재직자 전형이라는 그 재직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신설이 됐고 마침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과가 이제 융합시스템공학과였고 관련 전공으로는 빅데이터와 IT를 이제 중심으로 수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과 맞물려 4년 동안 학업을 병행하면서 졸업과 맞물려 1년간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한 이후에 이제 전기전자 개발자에서 제품 기획자로 직무를 변경합니다. 10년 동안 뭐 하나의 업무를 하다 보니 나름 매너리즘도 느꼈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뭐 그랬기 때문에 기획자로 전환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자기소개 내용이었고 이제 선취업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논문 혹은 연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그 출처가 깜빡하고 제가 넣지 않았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재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이 연구나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PDF 원본을 받아가지고 챗 GPT에게 요약을 해달라고 한 결과고요. 그랬을 때 평가로는 이제 결론만 보시면 되는데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실험 문제에 단기적으로 기여했지만 해결에 장기적으로는 직업적 안정성과 후진학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약점이 여기서 나오는 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시기에는 학교들이 졸업률에 집착을 해서 그 직장의 질을 고려하지 않았고 결국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좀 확보하지 못했으며 선취업은 후진학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 정책적인 부재가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정책이 이런 식으로 평가된 연구가 있다. 그런 점을 보완한 새로운 제도가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건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야 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2학년 때부터 기업과 제휴를 맺어서 이제 수업과 일을 병행하며 오며 가며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낸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만족도가 뭐 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수업의 뭐 적절성 혹은 뭐 교육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뭐 전반적으로 만족을 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취업 후진학에서 대학생의 학업 지속 의향, 후진학 대학생의 학업 지속 의향에 대해서 이게 자꾸 잘못 눌리네요. 죄송합니다. 학업 지속 의향을 볼 때 이제 사회적 지지 이런 요점이 있었지만 주변 우리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즉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긍정 심리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즉 우리 학부모님들이 뭐 자식을 응원해도 이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아니다라는 거였죠.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선취업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빠르게 말해보겠습니다. 선취업을 볼 때 이제 큰 것을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직업계고 취업이 난항이다. 그러니까 우리 특성화고 혹은 직업계
특성화고나 마고를 이제 마이스터고를 통틀어서 직업계고라고 부르고, 이 졸업생들의 취업이 난항이다. 고졸의 청년 취업이 크게 줄었다. 대졸 취업은 1만 명 증가. 그래서 증감률을 봤을 때 이게 23년도에 5.2% 감소를 했고,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빨간색이고 진학률이 파란색인데 점점 갭이 좁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직업계고 취업하는 학생들이 적다. 그런 거고요. 원래 취지에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시야를 확대했을 땐 요즘 청년들은 그냥 쉬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 청년이 그냥 쉬었다. 20% 증가. 취업 눈높이 영향도 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기록한 그냥 쉬는 청년층인 거죠. 그래서 비단 특성화하고 직업계고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청년들이 이제 그냥 쉬고 뭐 진학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취업의 이점은 경력이 누적이 되고 이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대체 복무가 가능하며 대인 문턱을 조금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선취업의 중요성, 경력을 말씀드렸고 첫 취업까지 평균 17개월, 그리고 취업 늦을수록 임금이 낮아진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했을 땐 200만 원 이하의 직종에 근무하게 될 근무하는 분포가 54%면 1년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게 약 한 11% 증가한 그런 65%,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은 오히려 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취업까지 평균 17개월인데 빨리 취업하는 게 오히려 임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물론 이 자료는 특성화고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겠고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겠고, 신입 공채의 종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공채 줄고 수시와 경력 채용 늘었다. 그래서 보면 19년과 23년의 신입 입 비율을 보면 신입을 47% 뽑았는데 23년도엔 40으로 줄었으며 40%이고, 그게 경력직은 41.4%였던 것에 반해 약 한 4에서 5% 증가한 46.1%를 경력으로 뽑고 있더라. 그래서 신입들이 뽑히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기업은 늙어가고 있고 경력 채용이 이제 이로 인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동시에 젊은 경력자는 더 우대를 받겠죠. 그래서 젊은이들 줄고 대기업은 경력을 선호하고, 50세 이상 직원 수가 20대를 제쳤는데 보시면은 21년도에 20%를 차지하던 게 23년도에 22%까지 늘었습니다. 누가? 50대 이상이. 자,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더 늙어가면서 정년의 연장이 결국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냐,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선취업을 했을 때 누적되는 경력이 경력 채용적인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희망적이게도 금값이 된 일본 고졸, 대졸보다 헝그리 정신 강해라고 해가지고 고졸자 한 명당 비어있는 일자리 비율이 92년도 3.34배보다 높다. 3.98배 현재. 이는 10년, 20년 전인 1.2배, 1.56배보다 한 두세 배, 세네 배, 두세 배 높은 수치인데,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한일 대기업 임금이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임금 차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한국은 57%, 그리고 일본은 73%다. 즉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치를 좀 좁히는 게 정부나 정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이 점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된 경력 그 이외에도 대체 복무가 가능한데,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병역 특례 제도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면 34개월 동안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며 이제 병역을 대체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단점, 혹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최저 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좀 더 희망적인 부분은 산업기능요원의 업종이 확장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고동진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병역 지정업체 의무적으로 지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 여기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쪽에도 산업기능요원이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는 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혹은 뭐 공기업으로 가려면 이제 경력으로 채용이 될 때 제 친구가 잘 묘사를 해준 부분이 있지만 산업이 증가하고 있고 공급과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제 좀 언밸런싱이 나야지 그때 경력 채용의 문이 열리고 티오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충족하는 후진학 요건 우리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면 대학에서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것에 그런 수시 조건에 의해 진학을 할 수 있는데 그중 조건이 이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입니다. 물론 어떤 학교에서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 군복무 기간을 인정해 주긴 하지만 대체 복무를 했을 시에도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즉 대체 복무 기간이 34개월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진학 요건도 자동으로 충족을 한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며 군대를 전역을 하고 동시에 후진학이 가능하겠더라. 빠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세법이 최근에 개정됐으며 당초는 3년이었던 게 개정 후에는 5년으로 늘었고 연령도 늘어났다. 제가 알기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뭐 5년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임금 격차를 뭐 좀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취업은 시대를 읽고 흐름을 타야 한다는 거고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운 좋게 잡은 취업 흐름입니다. 마이스터고 나오면 삼성전자 우선 채용이었고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반 활동을 통해 로봇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로봇에 대해 뭐 어떤 전공이 빠삭했던 건 아니고 C 언어로 이제 코딩을 해서 함수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명령문을 기재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이런 기능반 활동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역량이 강화가 됐고 또 운 좋게 진학 흐름을 잡았다.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신설된 학과가 아주대학교 융합시스템공학과가 이제 빅데이터 IT 융합시스템공학에서 빅데이터 IT라는 세부 전공을 운영하고 있더라. 이게 트랙이 3개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쪽을 선택했고 여기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수월하게 온보딩, 안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둘러보니 중요해지는 AI와 빅데이터 역량이 중요해지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S전자도 이제 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고 정부에서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해 9천억 원 투입을 하고 이거는 뭐 여러 정부 지원 과제를 의미하는 거겠고요. 정부에서는 AI에서 G3, 우리가 G7, G2 혹은 뭐 G20을 의미하는 것처럼 G3로 도약하기 위해 9.4조를 투자를 하고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것을 뭐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 위원회를 추진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자체 생성형 AI도 진화하고 있고 S전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역량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을 때 마침 제가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선취업에서 조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건 지혜로운 부모는 바쁘다. 바쁜 부모의 모습은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전에 저와 같이 사전 답사를 해주셨고요.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기능반 지원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제 의견도 확인하고 고등학교에 이제 계시는 선생님 통해서 선생님과의 이제 논의도 했고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저희 아버지는 어떠한 연출 혹은 커넥션도 없이 그냥 저와 저희 부모님,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열정이나 제 의사에 선생님이 감동을 해서 제가 기능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부모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데이터를 배울 때 저희가 배우는 데이터 4단계라는 건데요. 데이터가 있고 정보가 있고 지식,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가치는 높아지고요. 실천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라는 것은 뭐 1과 0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면 이것을 모아 놓았을 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보이고요. 다만 이 정보는 정보지 내 입장에서 유용하지 않다면 이건 지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습득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지식으로 보기에 충분하고요. 이 지식은 내 삶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지혜라 하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지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주변 사람, 뭐 내 자식에게도 실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자식들이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전공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동안 자식의 그 선취업과 후진학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실천을 더하여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베풀 수 있는, 즉 자식이 보지 못하는 지식의 영역을 지혜롭게 전달을 할 수 있고 권유를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부모님의 역할이 돼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혜로운 부모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언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선취업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겠죠. 그랬을 때 학력 자존감이 하락해서 차별감을 이제 느낄 수 있고 학업 연속성도 저하되고 경력 변화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조기 퇴사의 문제도 있겠고 직업 만족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은 제가 그 네이버 AI Q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얻은 대답들이고요.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언제든지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해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의 행동은 지지와 격려, 현실적 조언,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균형 잡힌 장기 관점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지원까지 빼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의 행동이겠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네이버 AI Q에 의해서 나온 대답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뻔한데 제 주변에 이제 사례, 그 주변 지인들, 저와 같은 마이스터고 1기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온 대답들이 13년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에게 바라는 점은 이랬을 때 그 친구들이 뭐 대답하는 방법과 본인의 이야기, 스토리는 달랐지만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되게 재밌게도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고민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적어도 같이 행동하길 바랄 것이다. 자녀를 학교에 맡겨놓고 학원인 것처럼 3년이 지나면 뭐 알아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제 자녀와 같이 내가 너를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있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지지 혹은 뭐 버팀목의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직접 보여주시고 행동하시기를 제 친구들이 부모님께 바랄 것이다 라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시간이 이제 아마 10분을 훨씬 넘긴 것 같아 가지고 다음 후진학 부분은 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강의를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나 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